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역시 주식쟁이는 주식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해외 선물로 깔짝거리다가 손해본 부분을 주식으로 만회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은 지난 제가 3월달 방송에서 2400선을 강하게 지지받은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펀더멘탈 자체는 크게 변하진 않았습니다. 상승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리스크 요인은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부채 한도 증액에 관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결국에는 이제 부채 한도가 증액되지 않으면, 즉 마이너스 통장이 추가적으로 연장이 되지 않으면 미국 전반 산업 전반에 있어서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시장에 공존하고 있는데요. 정작 투자자들은 그 리스크를 외면하면서 아주 좋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채한도 증액 협상이 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지난 2011년도에 부채한도 협상 기한을 넘기면서 S&P가 16% 급락했던 적은 있었는데, 금세 만회하면서 어떤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계속해서 매도로 좀 리스크를 회피하는 모습이고, 기관과 외국인들은 반도체 종목 위주로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 리스크 요인은 나스닥이 지금 12시 반 넘은 시간인데 지금 14,000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 요인들을 상쇄하면서 시장이 강하게 반등한다라는 것은 최근 투자 트렌드랑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코스피 역시 강하게 올라오고 있지만 나스닥 역시 강하게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일본 니케이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강한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피에 뒤늦게 뛰어들기보다는 이제 중국이 상대적으로 덜 올라 있습니다. 중국 관련된 종목으로 포커스를 좀 옮겨보자, 선제적으로 투자하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종목 시장 상황을 좀 짚어드린 다음에 종목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성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종목 피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는 수급이거든요. 반도체 수급이 지금 뛰어난 상태지만 삼성전자가 68,500원까지 올라가면서 반도체의 대장 노릇을 해주고 있고, 상대적으로 더 크게 오를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이제 OLED 시장이라고 봤습니다. 핵심적인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이 P&H 테크였고, 상승 추세를 한번 타고 조정받은 다음에 두 번째 조정, 그렇지만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상황이었고요. 계속해서 먹고 팔고 하다가 최근에 좀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이 일목 상단에서 꼬리 다는 거 보자마자 들어가서 이틀 동안 20% 수익 낸 다음에 지금 약간 조정받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어쨌든 종목을 고르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방송은 많이 못 하고 있어요. 바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매스로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카톡 멤버십 위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 어떤 것을 사도 좋은 시기다, 오르는 좋은 시기다, 결국에는 반등의 기회. 이건 제가 오늘 방송을 위해서 핸드폰에 메모해놨던 거를 정리해서 다시 쓴 거라서 쭉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다 써놓습니다. 중국이 지금 많이 밀려 있고 반등 초입에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과 일본, 결국 한미일 동맹, 한미일은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중국은 상대적으로 덜 오른 상태입니다. 글로벌 시장은 결국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중국이 결국 올해 말, 작년 말, 올해 초 해서 코로나가 결국에는 완화되는 시기에 반등했다가 금세 다시 상승세를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5월 달에 WHO에서 코로나를 결과적으로 종식 선언을 하면서 시장이 반등하는 그 초입에 있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기사들을 보면 중국에서 해외여행 수요가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많이 나가기도 하고, 대사관 같은 데서는 줄을 서서 출국을 하려고 기다리는 수요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글로벌 시장이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논리를 말씀을 드렸고요. 미국 먼저 보겠습니다. 뒤에 일본 볼 텐데요. 미국은 결국에는 변심을 한 겁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금리 인상을 좀 중단하겠다라고 했던 미국이 결국 변심을 하고
6월 달에 금리 인상에 대한 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시사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시대의 흐름을 따르고 있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좀 이 시나리오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 때 돈을 많이 풀어놨죠. 이제 그 전에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다가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에 코로나가 발생을 했고 금리를 빡 이제 올리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금리 인상의 시작을 알렸는데 이렇게 10번까지 올릴 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아 이거 무섭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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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이제 계속 올릴 거다 하니까 이제부터는 어, 공포에 사야 되는데 공포에 매도 결국에는 고통을 간과했던 부분이 있었고 지속적인 금리 인상 할 줄은 몰랐던 거 결국 10번이나 금리 인상을 하면서 5.25%까지 금리를 올렸습니다. 이제 들어서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금리가 고점을 찍고 이제 피크아웃을 하고 금리를 언제 내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데 한 근 2달 동안은 금리를 올릴 것인가 내릴 것인가 여기서 방향을 못 잡아주니까 계속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다가 마이너스가 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할 건데 고용 지표가 좋게도 나오고 안 좋게도 나오고 실업률이 좋게도 나오고 안 좋게도 나오고 인플레이션은 지난 9월 이후에 9%대의 고점을 찍고 떨어지면서 지금 4.9, 5%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완화되고 있는 시점이긴 한데 결국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러면서 어, 금리 인상에 대한 태도를 명확하게 해주지 않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오는 이슈들은 고용과 경기가 안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금리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경기가 아직은 괜찮다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는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은 나쁘지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케이가 지금 폭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요. 이건 기사에서 퍼온 건데 일본 기업이 날자 외국인이 일본 기업을 폭풍 매수하고 있다라는 기사 있습니다. 이에 니케이는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중국은 달러당 7위안 붕괴되면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중국이 5월부터는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면서 꽤 기대감이 컸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실물 경제 지표가 시장 예상치가 높았거든요. 근데 크게 밑돌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가 생기면서 중국이 지금 가지 못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는 미국도 부채가 문제거든요. 지금 사실은 시장의 뇌관이긴 합니다. 6월 1일, 6월 초에 미국이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늘리지 못하면 결국에는 셧다운 되는 거죠. 공적 자금들을 투입할 수가 없고 각종 보조금들 지출할 수가 없고 모든 경제에 손을 놓아야 되는 이제 그런 사실 아슬아슬한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한 번도 이 부채 한도 증액이 실패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은 좀 이 위험을 간과하고 있긴 합니다. 사실 이것만 아니면은 지금 되게 좋은 시기긴 해요. 이 리스크는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마찬가지로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부채 한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재정난이 결국에는 지방 정부가 지원을 줄이고 있고 지방 정부가 지원을 줄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이 가처분 소득이 줄게 되죠. 결국에는 가장 큰 문제가 이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토지 판매 세입이 감소하면서 결국 조세 측면에서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게 가장 큽니다. 중국 얘기예요. 결국엔 디스리스킹, 리스크를 좀 줄여보자라는 중국의 지금 반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GDP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내외로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나라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것이고 돈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죠. 그래서 주요 지방에 있는 부동산들은 중국의 부동산들은 2배 이상 올랐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시골 지역이나 그 외 기타 인기 없는 지역에서는 또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양극화가 뚜렷해졌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시장이 흔들릴 때 기회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중국은 아시다시피 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중앙정부가 보증하면서 채권들을 안전하게 잘 관리를 하고 있고
경제 전체 이런 부정적인 내용들을 중국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들은 소비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축이 늘고 있는 상황. 미국도 올해 초에 이 작년 말에 경기가 워낙 안 좋았으니까 소비를 안 하고 있다가 1월 달에 1월 효과, 그다음에 그동안 소비를 안 하고 저축을 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보복 소비로 이루어지면서 1월부터 가파른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이 그 시기를 5월부터 겪고 있습니다. 저축이 많이 늘었고요. CPI랑 PPI는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 거죠. 소매 판매가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 경제 지표가 대부분 안 좋게 나왔는데 소매 판매가 높게 나오긴 했지만 예상치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예상치가 하회했던 부분이 중국이 결국 발목을 잡히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부동산 얘기를 좀 더 하려고 했는데 이거 뭐지 기억이 안 나네. 부동산 얘기. 생각이 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양극화 문제가 경제 불안을 일으키고 있는 문제고 중국의 디플레이션. 결국엔 다른 나라들은 물가가 올라서 문제인데 중국은 D의 공포라고 해서 디플레이션.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소비를 진작시켜야 되는 거죠. 수출도 예전만 못하고 수입 감소도 뚜렷하다. 결과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기준금리를 지난 5월 초에 동결했습니다. 3.65로 동결했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중국은 지급준비율이라는 것으로 시장을 통제합니다. 지급준비율이 결국 아시죠? 이게 돈을 줄 준비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100억이라고 하십시다. 100억이 예금이 들어오면 지급준비율이 10이라는 것은 10억은 언제든지 쏠 수 있게,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게 준비해둬라 라는 내용이거든요. 그 말인즉슨 90억만 투자하고 10억은 예치해둬라 라는 내용인데 이게 더 떨어지면 예를 들면 5억으로 떨어지면 95억을 투자하고 5억을 예치해둬라 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경기 활성화에 돈을 쓰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 캡처하려다가 까먹었는데 뚜렷하게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지급준비율. 그 FOMC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8번 합니다. 6주마다 한 번씩이라는 정기회의거든요. 정례 FOMC라고 그래서 명명을 하는데 중국은 없습니다. 그냥 위험하다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 방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급준비율을 강하게 인하하거나 기준금리를 낮추거나. 그래서 특별한 시기가 없기 때문에 다음 지준율 중국은행에서 이 언제라고 예측이 돼 있으면 다행인데 이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스팟으로 확 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지금 13,912입니다. 12시 반에 이거 지금 1시 다 되긴 했는데 12시 49분이거든요. 지금 13,900 넘어가는 상황이고 되게 좋다라는 의미죠. 나스닥 가파른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S&P는 상대적으로 좀 덜한데요. 나스닥이 결국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이런 종목들이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S&P보다는 나스닥이 좀 더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러가 지금 오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결국은 바닥권이거든요. 달러가 약세인 부분이 결국엔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는 겁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3월에 2,400을 지지받고 그때 방송 이후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라 중간중간 코멘트 드렸었고 사실 부담스럽긴 해요. 2,580이 고가인데 2,550으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뒤늦게 따라 들어가는 거는 좀 쉽지 않고 그래서 조금 눈을 좀 돌려보자 라는 내용입니다. 코스닥이 좀 상대적으로 유망해 보이네요.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고 보여지고 잘 되는데 이거 또 하여튼 퇴근이 늦다 보니까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 수급이 좀 특징적인 게 있었어요. 에코프로랑 하이닉스 대표적인 반도체 종목을 다 사는 모습을 보였고요. 메리츠금융주주는 팔고 네이버 팔고 화학주 팔았습니다. DB하이텍도 오늘 지난 상승 이틀 동안 크게 상승했었는데 오늘 많이 파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개인 수급은 확연하게 달라지는데요. 인버스를 사고요. 이 추세를 좀 역행하는 모습인 거죠. 지금 강한 상승 앞서 보셨지만 선제적으로 매도하는 모습입니다.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조금 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를 대규모로 팔아서 오늘 기사 보면 땡큐 개인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많이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고 에코프로도 지금 등락이 너무 심해서 좀 그렇습니다.
하이닉스도 개인은 팔았습니다. 다 상승세에 있는 종목을 팔았죠. 그러니까 이거 3% 5% 먹고 10% 손실 보고 이런 패턴이 뭐 20년 내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자, 나오겠습니다. 이제 종목을 결국에 보면 중국 관련된 주 오늘 4개를 추천드릴 건데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결국 반도체, 그 다음에 화장품, 그 다음에 여행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뒤에 의류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종목이 결국 화장품입니다. 코스맥스를 가져온 게, 제가 아모레퍼시픽 좋아하는 건 아시죠? 근데 오늘 코스맥스 가져온 이유는 차트가 너무 예뻐요.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3월달에 일부 조정 받는 척 하면서 121선을 터치한 다음에 밀리지 않았어요. 밀리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왜 그러냐면은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실적을 뒤에 해석해 드리겠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매출이 4천억, 영업이익이 130억, 그래서 조금씩 올라 있는 상태인데요. 되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결국에는 보면 중국 관련된 게 마이너스 30억이었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그러면은 작년 대비해서 70% 급감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플러스 났습니다. 영업이익이 지금 3월달 플러스. 그 다음에 23년 12월 어닝 예측한 예측치로도 사실 되게 눈에 띄는 숫자거든요. 22년 기저효과를 본다고 하더라도, 감안하더라도 결국엔 2배 이상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 종목 주가는 크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승 여력이 매우 있다. 근데 단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의 그 어느 정도 매출과 영업이익은 안정권에 들어와 있지만 결국 중국이 좀 살아나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레벨을 뛰어넘으려면 결국엔 중국이 좀 내수가 살아나고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면서, 최근 중국 화장품 트렌드가 옛날에는 한국의 고가 화장품이 트렌드였다면 지금은 매스로, 상품은 잘 모르지만 매스로 싸고 좋은 화장품의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좀 유명하고 좋은 화장품, 설화수 이런 거 많이 팔렸었는데 지금 매스로 그 인플루언서들이 워낙 유튜브를 많이 하다 보니까 바이럴 마케팅도 통하고 그런 시장의 흐름을 코스맥스가 잘 짚어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코스맥스 주가 나쁘지 않죠. 121선에 샀으면 더 좋겠지만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FNF입니다. FNF는 디스커버리랑 MLB를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의류 선봉장입니다. 중국 관련된 의류 업종 찾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FNF도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침이 심해요. 어떻게 보면 이거 뭐 박스권의 하단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는 고점 뚫지 못하고 계속해서 요만한 레벨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중국 의류 판매가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17%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중국이 살아나야 되죠. 1번은 중국이 살아나야 되고, 2번 M&A 이슈가 있습니다. M&A 이슈는 결국에는 골프가 요새 또 시즌이 되다 보니까 테일러메이드를 M&A 합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슈가 나오면 좋겠지만 안 나오더라도 시장에 어느 정도의 바닥을 다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 차트상으로도 지금 삼중바닥형이 코앞에 와 있는 시점이고 바닥을 정확하게 찍을 수 없기 때문에 타이밍상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하루 이틀 지켜보신 다음에 매수, 그다음에 저점 부근에서 뚫으면 강한 매수 혹은 근처에서 매수 전략으로 2번, 3번 나눠서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오르면 사실 오르는 상승폭은 좀 상대적으로 여유가 좀 있잖아요. 4중바닥이네요. FNF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면 되게 종목이 예뻐 보여요.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늘고 있는 거, 대부분의 지금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마찬가지로 보고 있겠지만 결국에는 종목들이 오르는 거 보면 실적을 바탕으로 추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이 안 나오는 것들은 결과적으로 고꾸라지고, 혹은 너무 튀어 올랐던 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어서 올라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떨어질 일만 남은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막 치고 올라갈 것 같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행 같은 거 아니고서야 어느 정도 이제 너무 고점에 있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아주 예쁜 차트에 있는 FNF다. 마찬가지로 중국이 어느 정도 회복이 돼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기타 추천드렸던 다른 종목처럼 막 사자마자 급등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안정권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화학주입니다. 화학은 이제 경제 산업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 현대제철 추천드렸었는데 뭐 어느 정도 오르고 있지만 건설업은 결국 시멘트가 안 받쳐주니까 확 올라가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근데 화학주는 상대적으로 마진율로 이 실적을 논하곤 하는데 지금 롯데케미칼의 대표적인 에틸렌이 손익분기점을 넘어갔다. 250달러였는데 어느 단위당 255달러로 가격이 좀 올라가면서 손익분기점을 넘어갔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종목들은 대부분 차트가 안정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200일선에서 지금 지지받으면서 올라가고 120일선에서 어느 정도의 이 공방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또 이걸 뚫고 올라가려면 이슈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중국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게 지금 호재인데, 세 번째로 가져온 이유는 이게 막 생산을 급등시키고 수요가 막 늘고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이게 보니까 공장을 가동을 늘려서 막 생산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되게 웃긴 거예요. 이 재고가 늘어나 있어서 공장을 가동하지 않아도, 즉 추가로 비용을 쓰지 않아도 이것만 팔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진이 개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적자 났습니다. 영업이익이 적자 났었고요. 반등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롯데케미칼을 한국발만 보면 이제 크게 메리트가 없다고 보여지지만 중국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기저효과에 따른 반등이, 특히 중국이 반등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보면 이제 포트를 어느 정도 나눠서 FNF에 좀 비중을 싣고 나머지 롯데케미칼과 뒤에 말씀드릴 이 게임주, 넥슨 게임즈는 이거 하려다가 좀 고민이 돼요. 차트가 아까랑 좀 다르게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신작 기대감도 있고 또 게임주가 지금 사실 중국이 좀 지지부진하니까 또 넥슨 게임즈가 괜찮은 건데, 반등하면은 게임 안 하고 나가서 놀고 소비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고점에 있다 보니까 약간 좀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중을 굳이 네 가지 중에 선택하라면 비중을 좀 낮췄으면 하는 게 넥슨 게임즈입니다.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의견이 나온 거예요. 원래는 되게 강력하게 추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거래도 좀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보시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들이 막 올라가는 거 추천하면 저도 편하겠죠. 삼성전자만 하면 편하고 뭐 SK 하이닉스만 하면 편하겠지만, 결국 남들이 안 하는 종목에서 수익이 나는 법이고 남들이 안 하는 종목에서 하락폭이 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10년 노하우다 보니까 여러분들 잘 녹여서 본인 투자 그 원칙에 맞게 잘 선택하셔서 좋은 성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녕히 주무시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